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채무통합은 이금융권 혹은 이제 대부죠. 대부업체, 대부업의 채무를 통합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이 아니죠. 중금리 이상의 이제 중금리 이상부터 고금리 이런 대출들, 특히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얘네들은 필수적. 그리고 뭐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런 걸 통합을 하면은 뭐가 좋냐? 그 장점은 첫 번째, 월 불입금 감소. 두 번째, 신용 상승. 뭐 또 추가 자금도 뭐 그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월 불입금의 감소죠. 자, 월 불입금액을 꼭 줄여야 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 월 불입금액을 줄이면 내가 생활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 자금만큼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축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모를 목돈이 필요할 때 저축한 금액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대출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혹은 목돈이 필요한데 모아놓은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출은 받긴 받더라도 조금만 받게 되죠. 빚이 많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빚이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빚을 빨리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놈의 빚쟁이에서 좀 벗어나 봐야죠. 저도 빚쟁이지만 빨리 벗어나야지. 징그러 죽겠어. 자, 이렇게 빚을 낼 확률이 적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게 돼. 돈은 모아놨지만 좀 부족해. 자, 그럴 때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신용이 상승되어 있잖아요. 채무통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대출은 또 이용을 하게 되지만 이자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게 이용해야지. 그래야 또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거고. 이렇게 채무통합의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그 상담사님 그 영상 보고 저도 채무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엄청 문의가 오는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냥 채무통합, 제가 제 영상을 보더라도 채무통합 꼭 하세요라고만 했지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통합을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건 제가 이전에도 항상 설명을 드렸죠. 1금융권 그리고 저금리 대출. 자, 저금리 1금융권 포함이지만 또 2금융권에서도 저금리 대출은 있어요. 10% 이하짜리 뭐 정부 지원 상품일 수도 있고 뭐 할부라든가 이런 거, 할부금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저금리 상품을 제외한 대출이 한 건 이상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금융권 대출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2금융권이지만 뭐 저금리 대출이 또 하나 있어. 2라고 하면 좋구나. 또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중금리 대출이 또 하나가 있어. 그럼 대출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채무통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2금융 대부업체에 있는 채무를 같은 2금융권이긴 하지만 하나로 통합을 하자, 2금융. 그러니까 이자를 뭐 확 줄여가지고 이자 줄이자 그런 뜻이 아니라 1금융권으로 저금리로 대안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라도 하나로 통합해보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금리로 1금융권, 저금리로 2금융권 있어. 나머지 하나 중금리. 그럼 이건 통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출을 또 하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때 이걸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얘를 하나를 받되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 있어. 그리고 내가 또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0만 원 대출을 받지 말고 2,000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2,000만 원을 상환을 해버려라. 그럼 나한테는 똑같은 금액이 나한테 있잖아요. 대신에 대출 건수는 한 건이잖아요. 하나. 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월 불이익 금액도 줄일 수 있지만 신용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또 하나가 또 대출이 또 발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또 1,000만 원 필요한데 3,000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럼 3,000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환을 해버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대출을 이렇게 받으란 내용이지만, 그러면 내가 아무 때고 안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대출이 하나여서, 그래, 네 말대로 하나여서 이제 두 번째 받으려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나 지금 2개, 3개,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는 그 무지개야? 그거예요. 자,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은 대출을 이제 막 받으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대출을 이미 이따만큼 받아놓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첫 번째, 채무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자, 신용 점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 신용 점수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모든 금융사들은 각각의 조건이 따로 있고, 그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신용점수는 이렇게 올라와서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신용점수 이상은 올라와야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신용점수를 봐야 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나이스 있죠? 나이스는 일단 700점 이상, 그리고 올크레딧 있죠? 올크레딧, 이게 뭐 K10이라고 하죠. 이것은 620점 이상. 이 점수는 올라가야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것만 딱 맞춰놓고, 아, 선생님 그때 영상 보니까 이 점수 이것만 맞추면 된다더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점수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으로가 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이 없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있어버리면 이제 최근 대출 발생이라 해가지고 이 자체 내부 점수를 무지하게 까먹어요. 그러다 최근에 대출 발생이 되면 대출을 다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커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접어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최근에 대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덩어리가 커지겠지만, 이때만큼은 대출이 필요하니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는 내가 더 받고 싶어도 이 받은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최근에 대출.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너무 최근 대출이야. 그러니까 찔끔만 해줘 버려, 대출을. 이 사람 뭐 이상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출이 많이 발생됐지? 하고 적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채무통합도 할 수 없고 연호 하나 쓰는 거예요. 대출 건수만 늘어나죠. 또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채무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신용점수가 나이스 700점, 올크레딧 620점 이상,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대출 내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또 강조를 하느냐? 이걸 맞춰놓고 신청을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맞추지 않고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요. 그럼 안 되면 말이야.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신용조회예요. 신용조회.
무분별한 조회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상담사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조건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그럼 상담사들은 워낙에 여러 금융사들을 상대를 했고 그리고 조건들을 자기 조건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몇 군데 조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딱 골라서. 그럼 조회해봤자 뭐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이러겠죠. 그런데 지금의 분들은 조회를 어떻게 하냐면 어플 있죠, 어플. 우리 뭐 핀단에 토스네 그리고 카카오네 뭐 이런 데서 나의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기 조회하잖아요. 얘네들하고 계약 맺은 금융사만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 낱개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100개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겹치는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0개는 안 되겠죠. 근데 한 곳에서만 제가 봤을 때 계약돼 있는 게 50군데인가 된다 했어요. 거의 적어져 있어. 저희들이 그렇게 밝혀놨어. 계약 금융사 50개 이상이 뭐 적어졌죠. 그럼 여기서 나의 대출 가능 금액 조회하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 50개 금융사에 다 조회가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카조에는 신용 점수 안 떨어지잖아. 뭔 소리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은 맞아. 카조 하는데 신용 점수는 안 떨어져.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신용 점수 이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 했죠. 만약 이게 안 된 분이, 이 점수가 안 된 분이 조회해가지고 신용 점수 올리고 나서 그럼 해야지. 이렇게 조회 안 한 분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이 점수 올라갔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조회하신 분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걸려요. 이 과다 조회가 신용 점수 하락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올라가는데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조회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이거 이 사람들 광고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조회하지 마세요. 절대 좋을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요. 또 내가 점수는 올려놨지만 3개월 이내에 또 대출 있어. 그럼 여기 조회해보잖아요. 대출 대우로 신청해보니까 나는 지금 요놈을 묶으려고 처음부터 조회를 했는데 대출 조회를 했는데 막상 신청하니까 이만큼 나와버려. 이만큼. 요것도 쓸 것이요. 통합도 못하고 개인이 나오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잘됐다 이놈 갖고 써보자. 이놈 또 받아버려. 그럼 대출 건수 또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신용은 또 떨어져. 또 최근 대출을 또 발생해. 그럼 또 시간 더 늦춰져.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3개월 이상 되어야 되지. 이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돼요. 2개 다 맞아야 돼요. 아니 2개, 3개 이거 다 맞아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용 조회는 상담사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뭐 저희들 통해서 하면 저희는 또 고맙죠. 저희들 실적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점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채무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하지 말고 상담사들 통해 가지고 딱 필요한 곳 몇 곳만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채무통합, 그러니까 뭐 이금융, 중금리나 고금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비록 저금리는 아니겠지만 같은 이금융권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이 상품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